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지식을 꽉 채워드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게임 이론의 바이블, 김영세 교수님의 명절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진짜 와, 이건 노벨상감이다 싶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게임 이론으로 얼마나 우아하게 풀 수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공원이든 가로등이든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생기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막상, 자, 이제 돈을 냅시다 하면 다들 실그머니 발을 빼는 상황.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일 아닌가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공공재 문제라는 건데요. 오늘 우리는 이 딜레마를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순서로 한번 이 문제를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도대체 공공재 딜레마가 뭔지 구체적인 예시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특별한 게임의 규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왜 그 규칙 아래에서는 모두가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지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싹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공공재의 딜레마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요.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가로등 문제로 한번 쉽게 접근해 보죠. 여기 이웃사촌인 주민 1과 주민 2가 살고 있어요. 둘 다, 우리 동네에 가로등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밤길도 환하고 안전하고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서로 속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가로등을 얼마나 원할까? 나만큼 간절할까? 서로 알 길이 없는 거죠. 자, 여기 숫자를 좀 보세요. 사실 마음속으로 주민 1은 이 가로등에서 200만 원만큼의 가치, 즉 편익을 느끼고 있고요. 주민 2는 500만 원만큼의 아주 큰 편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편익을 합치면 사회 전체의 총 편익을 얼마죠? 네, 700만 원이죠. 그런데 가로등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은 600만 원이에요. 어때요? 전체 이익이 700만 원인데 비용은 600만 원. 당연히 짓는 게 이득이겠죠. 사회 전체로 보면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당연히 가로등을 짓는 게 맞는데 각 개인의 입장에선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내가 굳이 안 내도 옆집에서 내지 않을까? 옆집에서 내주면 난 공짜로 가로등 쓸 수 있는데 완전 이득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주 유명한 말로 무임승차 문제라고 하죠. 결국 서로 눈치만 보다가 아무도 돈을 안 내고 모두에게 좋았던 가로등 건설 계획은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냥 이렇게 좋은 일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이렇게 서로의 이기심 때문에 모두가 손해를 봐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씁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이기심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도록 판을 새로 짜면 어떨까 하면서요.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오늘 배울 그로브스 레이아드 메커니즘입니다. 이 게임의 규칙 아주 간단합니다. 딱 3단계예요. 첫째, 각자 이 가로등이 나에게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지 종이에 적어서 비밀리에 제출합니다. 둘째, 그렇게 제출된 두 사람의 금액을 더해봐서 그 합이 건설 비용 600만 원을 넘거나 같으면 가로등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평범하죠? 그런데 진짜 마법은 바로 이 3번째 규칙, 비용을 어떻게 나누어 내느냐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수식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주민 1이 내야 할 돈 W1은요, 총 비용 600만 원에서 주민 2가 써낸 금액 M2를 뺀 값입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핵심이 뭐냐면 내가 낼 돈이 내가 써낸 금액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상대방이 얼마를 써내느냐에 따라서 내 돈이 결정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주민이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이가 낼 돈 W2는 총 비용 6에서 주민 1이 써낸 금액 M1을 뺀 값이에요. 내가 낼 돈은 상대방이 낼 돈은 내가 결정하는 이 독특한 구조. 바로 이 규칙이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차근차근 따져보시죠. 자, 그럼 이 규칙이 도대체 왜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규칙 아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 주민 1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
이걸 게임 이론에선 보수라고 하는데요. 이 보수표를 같이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와, 표가 엄청 복잡해 보이죠?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랑 같이 몇 가지만 짚어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표는요, 가로축은 주민이가 얼마를 써냈느냐, 세로축은 주민 1인 나 자신이 얼마를 써냈느냐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안에 숫자들은 각 상황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얻는 순이익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 게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민 1이에요. 내 마음속 진짜 가치는 200만 원입니다. 옆집 주민 2의 진짜 가치는 500만 원인데 물론 나는 그 사실을 모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얼마를 써내시겠어요? 나의 이익을 가장 크게 만들려면 솔직하게 이익이라고 써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득을 더 보려고 살짝 부풀리거나 돈을 덜 내려고 줄이는 게 나을까요? 첫 번째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주민2가 아주 정직하게 자기 가치인 5를 써냈다고 칩시다. 이때 내가 솔직하게 2라고 써내면 제 보수는 1.1이네요. 그런데 만약 제가 욕심을 내서 3이라고 부풀려 써내면 보수가 1.2로 더 커집니다. 잠깐만요. 이상하죠? 거짓말을 하는 게 이득이 더 크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정직하게 5를 냈을 거라는 아주 강력한 가정이 깔려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게임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맞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게임 이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상대방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민2가 정직하게 5를 낼지, 아니면 돈 내기 싫어서 3이라는 낮은 금액을 써낼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주민2가 3을 써냈다고 가정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이 슬라이드에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주민이가 3을 냈어요. 이때 내가 1이나 2를 내면 합이 6이 안 되니까 가로등은 안 지어지고 제 보수는 그냥 0입니다. 본전이죠. 그런데 아까처럼 이득 좀 더 보겠다고 욕심부려서 3이라고 써내면 어떻게 될까요? 합이 6이 되니까 가로등은 지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비용으로 6에서 주민이가 낸 3을 뺀 300만 원을 내야 해요. 제 실제 편익은 2인데 3을 내야 하니까 최종 보수는 마이너스 1.2, 즉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거짓말의 대가가 정말 혹독하죠. 이 경우에는 차라리 솔직하게 2를 써내서 본전이라도 챙기는 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거짓말이 잠깐 유리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이 게임 전체를 놓고 보면 거짓말은 언제나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반면에 나의 진짜 가치인 2를 정직하게 써내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안정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메커니즘이 가진 진짜 힘이죠. 방금 우리가 발견한 이 놀라운 선택, 즉 상대방이 뭘 하던지 간에 나에게는 항상 최선이 되는 이 전략을 게임 이론에서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우월 전략의 발견입니다. 네, 우월 전략입니다. Dominant Strategy. 말 그대로 다른 모든 전략들을 압도하는, 지배하는 가장 우월한 전략이라는 뜻이죠. 상대방이 천재적인 전략을 쓰든 바보 같은 실수를 하든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에게는 언제나 가장 좋거나 최소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장해주는 최고의 한 수, 그게 바로 우월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핵심 결론이죠. 이 그로브스 레이아드 메커니즘이라는 기가 막히게 설계된 게임의 판 안에서는요, 지급시 이기적인 개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택, 즉 우월 전략이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말이 그냥 도덕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우리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해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모두에게 이롭지만 아무도 돈을 내려 하지 않는 공공재의 무임승차 딜레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지불액을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의 행동에 연동시키는 아주 영리한 게임의 규칙을 살펴봤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익을 쫓아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히 가로등 하나 짓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가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 혹은 악성 댓글과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는 온라인 커뮤니티 문제 같은 거대한 사회적 딜레마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문제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게임의 규칙이 잘못 설계된 건 아닐까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규칙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